그럼 좀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피닉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감금 사건 말씀이시죠? 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그 헛간 같은 곳에 2주 넘게 가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폭행,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고요. 2주 넘게요? 피해자분이 이웃도움으로 겨우 탈출했는데 진술 내용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헛간 및 구덩이에 이틀간 묻혀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세상에 너무 끔찍하네요. 용의자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참 이웃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좀 무섭네요. 그렇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또 이렇게 개인적인 비극 말고 지역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도 있다고요. 그 벨리 지역 퇴거 신청 건수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6월 한 달에만 7천 건이 넘었고요. 7천 건이요? 한 달에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 누적 건수가 4만 건을 넘었어요. 4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작년이 역대 최고였고요. 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높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웨스트밸리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막 100건 넘게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실제 퇴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수치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집 문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에 깔린 어떤 불안감,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변화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군요. 그 제리법이라고 동물학대 방지법이 통과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이죠. 작년에 챈들러에서 장애견 55마리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 사건이 좀 계기가 돼서 기존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래서 이번에 KT 홉스 주지사가 제리법에 서명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일단 동물학대의 정의가 좀 더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아픈데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이제 명백한 학대로 보는 거고요. 필요한 치료를 안 해주는 것도요? 네. 그리고 적절한 음식이나 물, 또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도 명시했고요. 이렇게 되면 법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수월해지겠죠. 물론 노숙자분들이 키우는 개라든지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 같네요. 그렇죠.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근데 또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스코치데일에서는 벌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건물 지붕에서 작업하시던 분들 3분이 갑자기 벌떼 공격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중 한 분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나머지 2분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아니 벌에 쏘여서 사망까지 이게 보통 벌이 아니었나 보죠. 아마도 그 아프리카화된 벌, 아프리카나이즈드 비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벌들이 애리조나 전체 벌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90%나요? 네, 일반 꿀벌보다 훨씬 공격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막 덥고 먹이가 부족해지면 더 예민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했군요. 네, 그러니까 혹시 집 주변이나 이런 데서 벌집을 발견하시면 절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부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엄마 손길 그대로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짝 아리조나 아리랑 반짝 7월 11일 금요일 오픈합니다. 문의 480-352-6554. 이런 자연의 위협에 대비해서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요.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에서도 경보를 받을 수 있다니 신기한데요. 네, 이게 꽤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위성 기반의 무료 경보 시스템인데요. 위성 기반이요? 네, 그랜드 캐니언처럼 휴대폰 서비스가 안 되는 외진 지역에서 캠핑이나 하이킹 또는 강에서 레저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수나 토사류 위험 정보를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특정 번호 928-707-7842번으로 GCRIVAR-ELERTS라고 영어 대문자로 문자를 보내면 구독이 된다고 해요. GCRIVARELTS. 네네.
네,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다른 국립공원이나 외딴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개인적인 대비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근데 또 콜로라도 강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어요. 조카들을 구하려다가 그만. 네, 제프리 브레이디 씨 이야기죠. 51세 남성분이셨는데 여자친구의 조카 2명이 강물 급류에 휩쓸렸는데 이분께서 아이들을 구하고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은 괜찮고요? 네, 아이들은 다행히 구조됐다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브레이디 씨를 정말 영웅으로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펀드미 모금도 진행 중이고요. 참,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물놀이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나 영웅적인 이야기와는 정말 결이 다른 황당한 사건도 있었네요. 템피에서 정비소를 습격했다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건 정말 뭐랄까 좀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네. 헤스턴 제임스라는 이름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가짜 정비공 복장을 한 사람 20명 정도가 갑자기 한 자동차 정비소에 막 들이닥친 거예요. 20명이요? 왜요? 그냥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 찍으려고요. 장난이죠, 일종의. 장난이요? 아니 정비소 사장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럼요. 완전 강도인 줄 알고 공포에 떨었다고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막 작업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미끄러지거나 뭐 추락할 위험도 있었고 고객 차량이나 장비 파손 우려도 있어서 결국 임시 휴업까지 했답니다. 안전점검 때문에요. 이야, 정말 민폐도 이런 패가 없네요. 그냥 온라인에서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저런 위험한 행동을. 참. 네, 그러니까요. 요즘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좀 기이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 행동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네요. 오늘 쭉 살펴봤는데 정말 애리조나의 모습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동물복지법 강화나 저런 첨단 홍수 경보 시스템 도입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아주 끔찍한 범죄나 높은 퇴거율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난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때로는 정말 상반되는 사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애리조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네.